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방법 3가지. 첫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둘째, 무엇이건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고. 셋째, 언제나 지적 겸손함을 잊지 말 것. 자기 경영의 대가 공병호 박사가 전하는 자기개발 특급 프로젝트, 일상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 안녕하십니까. TV극장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세월의 빠른 만큼이나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전화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 좀 느끼세요? 체감하세요? 네, 뭐가 무슨 변화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실 텐데 그러한 빠른 변화되는 세상에 자기가 적응하고 맞춰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기 개발이고 어떻게 해야지 변화에 또 순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실 분 저희가 또 초대했거든요. 자기 경영의 대가 공병호 경영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좀 예, 서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베스트셀러이자 이제 스테디셀러로서 각광받고 있는 게 요즘도 이제 그 책 읽는 분들 많이 있던데 옛날 책 찾아서 또 읽겠죠. 예. 자기 경영 노트. 예. 예. 그게 이제 대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낸 책이죠. 네. 처녀자. 자기 경영. 예. 뭐 주인 의식을 좀 갖자는 건가요? 한마디로 이제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 적용하는 기업 경영의 많은 방법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개인에게. 책이에요. 예. 목표를 관리하는 방법, 또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의욕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한 11년 정도 됐죠. 오래됐죠. 2002년 뭐 예, 그쯤 나온 맞습니다. 책으로 이제 기억이 예. 되고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일상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예요. 예. 어렵게 말씀하시면 이제 주무실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쉽고 재밌게 오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큰 박수와 함께 유익한 강의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오는 그런 분주함이라든지 또 격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거의 공통적인 그런 과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머릿속에 잘 집어두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메모도 하시면 아마 오늘 강연이 굉장히 유익한 강연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보시면은 항상 우리는 자극에 둘러싸여 있죠. 바깥에서 뭐 예를 들면은 많은 그런 자극들이 주어집니다. 광고도 일단 자극이죠. 예, 변화도 자극이고. 그래서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동물들은 일종의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슬기롭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또 우둔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하시는 분들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바깥에 어떤 역경이라든지 또 어려움들이 주어지더라도 개인이 훨씬 더 그것을 슬기롭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깥에 그래서 주어지는 그런 자극을 개인이 굉장히 슬기롭게 또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또 한면으로 보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자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극과 반응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환경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없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여러분도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서서 이제 공병호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뵙고 강의를 한 것은 일종의 환경으로 따지면 변화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앉으셔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대충 들을 수도 있죠. 진하게 들을 수 있죠. 남들 듣는 만큼 들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대충, 예, 평균적으로, 그리고 진하게. 그것도 이름 뭡니까? 일종의 태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저는 그 태도에다가 경쟁력이란 그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격렬한 변화의 시대에 태도 경쟁력을 갖추는 실용적인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참 이렇게 보시죠.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의 특징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격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이제 휴대폰 시장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정말 그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노키아는 천하의 노키아였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소니, 대단한 그런 기업이었죠. 그래서 소니 광고가 어땠습니까? It's 소니였죠. 예, It's 소니입니다. 그냥 소니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날리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이 환경 변화의 특징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을 직시하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데는 첫 번째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있으면 그 사물이나 현상을 화장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있는 그대로를 보자. 그것을 그냥 네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실을 직시하자. 그래서 사실을 직시하면은 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명하게 세상을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사실 직시.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고정관념이 생기죠. 또 선입견도 생기고 통념도 생기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지혜도 생기지만 동시에 편견이 많아지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편견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자기 선입견을 자꾸 넣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바라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직시, 두 번째는 무엇이든 공정하고 공평하게 바라보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에 익힐 수가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변화의 시대에도 늘 이렇게 정확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을 직시하고 또 공정하게 보더라도 항상 지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자.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는 다 안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보다도 항상 틀릴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뭐든 새로 배우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실 직시, 공정하게 바라보기, 그 다음에 지적으로 겸손을 유지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직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환경 변화들을 몇 가지 특징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있죠. 변화가 여러분들 참 심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저는 뭐라고 표현한가 하니까 변화가 정말 격렬한 시대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정말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도 수명이 짧아지고 예, 생명의 수명 빼고는 모든 게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품도 유행 주기가 짧아지죠. 예, 저는 이제 작가니까 책을 내면은 한 일주일 정도의 독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그냥 바로 재고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식을 계속 이렇게 입수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나 또 감정을 가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격렬하다 이렇게 느끼시죠? 예. 그러면은 그 격렬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사람이 뭘 받게 됩니까? 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열받죠.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죠. 초조, 불안,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는 변화를 다루는 나름대로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화를 다루는 나름의 특별한 무기. 용어가 아주 멋지네요. 특별한 무기. 여러분 그 특별한 무기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앉은 장소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 조정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참 위대합니다. 그냥 전기 스위치를 탁 누르는 것처럼 있죠. 관점을 바꾸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조금 이제 날씨도 우울해지고 춥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약간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걸 멜랑콜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이제 그때 좀 심하신 분들은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느끼실 수가 있고 하는데 이때도 뭐죠? 좀 자기가 세상이나 기후나 또 계절을 바라보는 시각을 봄과 여름에 조준할 수가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여러분 보시죠. 변화하는 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고 뭐다?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예, 죽으면 뭐죠?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냥 변한다.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냥 변화하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사하죠. 옷 입죠. 화장하시죠. 통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종류의 한 문장만 자기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은 요동치는 격렬하는 세상의 변화가 아주 자기 않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시는 모든 것들은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그냥 안전장소에서 마인드, 마음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한번 멋지게 세상을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경쟁은 참 요즘에는 여러분 경쟁이 어떻습니까? 격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하죠. 예,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을 봐도 요즘에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저는 가슴을 쓸어 내리는데요. 요즘 나왔으면 괜찮은 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있죠. 대충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한 10%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생각에 얼추 한 50% 정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웬만큼 괜찮은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는 존경의 눈으로 봅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학교 시절뿐만 여러분 또 나오면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이제 막내가 이제
병장입니다. 이제 아들 2명인데 병장 이제 하고 요즘에 이제 공직자분들 뭐 이렇게 되실 때 군대 안 보내시가 문제들이 많으신데 저는 우리 집의 원칙은 무조건 대학 1학년 마치면 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있죠. 어릴 때 군대를 가야 적응도 쉽고 그다음에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여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가서 그다음 정신 좀 차려가지고 그다음 3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반듯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살면서 버릴 만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젊은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나 뭐 인턴 해본 경험이나 모든 어려운 경험이나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도 흩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군대 가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꼭 부탁했습니다. 윗분들 모시는 모든 경험, 그 다음에 눈치껏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중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살아가는 지혜다.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년 병장인데 이제 말년 휴가 나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인턴 이렇게 신청하더라고요. 내 뭐 가슴이 좀 짠하더군요. 벌써 한 4개월 남았으니까 인턴 신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육군 병장으로 이렇게 제대하는데 매달 달부터 저한테 인턴 주시겠냐고 이렇게 밤을 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저렇게 이렇게 그 편리한 것도 많지만 어려운 사정도 많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경쟁은 격렬합니다. 그런데 이 격렬함도 있죠. 여러분들 잘 슬기롭게 한번 처리하시죠.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 하니까 딱 하나의 문장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경쟁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딱 받아들이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경쟁은 발견적 절차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출신의 학자인 하이에크란 분입니다. 그 하이에크의 교수회가 쓴 글 가운데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 경쟁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물건과 좋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은 발견적 절차이다는 거죠. 경쟁이 없으면 뭐다? 발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램프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까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방송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격렬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뭐 했다? 탄생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관찰한 것은 어떤 분의 큰 차이인가 하니까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울하거나 너무 이렇게 어두우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그런 경쟁이 좀 힘이 들더라도 좀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경쟁은 모든 것을 발견해내는 원동력이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진취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발견적 절차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이렇게 가지시고 세상을 좀 더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게 또 사람을 괴롭힙니다. 욕망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욕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좀 심합니다. 광고란 게 여러분들 뭡니까?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도처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돈 빌려서 구입하세요, 사세요, 쓰세요. 그지? 정말 현대 자본주의는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통제할 수가 없죠. 자본주의는 자꾸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욕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탁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관을 갖고 살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관을 갖고 살자. 여러분 여기서 주관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게 중심입니다.
예,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관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우리가 자기 주관이 없으면은 늘 흑흑흑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욕망에 대한 관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게중심을 갖고 살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죠? 예,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일상하면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강연 제목이 일상을 다스리는 지혜 이러니까 여러분 일상하면 뭐가 탁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 조금 뭐죠? 예, 반복, 예, 따분함, 맞죠? 예, 지겨움, 따분함, 지겨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떨 것 같습니까? 남들은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있죠. 무조건 조금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뭐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죠? 공 박사님 좋겠다. 그죠? 여러분 세상 탓을 하지 말자 이야기죠. 공부 탓을 하지 말고 일상의 업무 탓을 하지 말자. 하나만 받아들이자. 여러분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일상을 새롭게 재단장하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또 유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서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죠. 자기가 작은 일, 큰 일, 중간 일을 가지지 않고 뭐하게 한다? 재단장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재단장하는 것.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일상을 늘 재단장하는 습관을 가지자. 여러분 그게 비용이 듭니까?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시간 50분의 이 시간은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셨으면 진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엄청 진하게 강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함이 강연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이 연결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40대, 30대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 아버지들 대상, 중간 가무님들 그런 대상을 강연할 때 그런 말씀 내가 많이 드리거든요. 긴 시간을 아이들한테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그죠? 항상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밀도의 문제이지 시간의 길이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재단장 해 나가자.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 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죠?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새롭게 재단장하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다. 선택이과로 생각하는 것하고 의무자 필수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사는 게 좀 으시시하죠. 예, 불확실합니다. 예, 난 젊은 분들 만나면은 손들어 보게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 이렇게 손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꼭 한마디 해주죠. 아버지가 정액 봉급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삶이 아슬아슬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꼭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안부 전하나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좀 기쁘게 해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세상이 어떤 직종에 계시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경기도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바깥 세상에 난 것이 크게 우리한테 오는 데는 문제가 별로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금세 남일이 우리에게 전염되듯이 많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위험이 커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위험이 커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할 수 없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좀 더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비용 사이에 비교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면은 앞날을 준비하는 것은 뭐하다?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히 사시더라도 한 군데서는 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준비하는 시간을 일부분은 또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줄여가시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비의 생활화. 그죠? 준비의 생활화. 예, 강연을 이렇게 잘하려면 이렇게 있죠. 용어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준비의 생활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은 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성숙되고 실수나 이런 부분을 참 잘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젊은 날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중년이나 장년의 나이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분이 학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일탈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고 평생을 쌓아온 그런 명예나 이런 부분을 버리는 경우도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그래 그거를 되게 뭐죠? 충동적이죠. 예,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실족이라고 하죠. 예, 실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막기 위해 가지고 예,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엮고 그다음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작. 매일매일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예, 여러분들 직업인으로서도 우리는 매일 성장해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됩니까? 한 인간으로서도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좀 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고은하 선생님 아시죠? 예, 고은하 선생님 참 이제 연세가 한 60대 중후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서전도 좋아하지만 참 다른 분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인터뷰를 상당히 관심 있게 읽습니다. 인터뷰를. 그러면은 짧은 지면에 한 인간이 살아온 인생을 아주 이 요약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터뷰를 관심 있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읽으면은 또 그 인터뷰 아주 특별한 부분을 빼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글도 이렇게 써봅니다. 제 시각으로. 고은하 선생님이 이제 67세 정도 되셨던데 지금도 고우시더군요. 고은하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으로 출발하셔가지고 평생 동안 스캔들 없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뭘 느끼실까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고은하 선생님이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젊은 날에는 몰랐답니다.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뭐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자식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난 그게 참 가슴이 엄청 찡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비난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정도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1970년대 한국에 오셔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시고 아주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십니다. 이분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있더구먼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5년마다 학교에 모이는 홈카밍데이를 한대요. 그럼 10년까지는 다 멋지답니다. 15년부터 이제는 안 나오는 사람들 나오고 그다음에 가정이 망가진 사람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이 맡은 그런 강연이 종강할 때는 젊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대부분 실족이 언제 발생하느냐? 딱 이번 한 번만 하고 손 든다. 예, 거기서 대부분 비극이 발생한답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딱 한 번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쌓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걸 너무나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텐슨이 썼던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주 멋진 책입니다. 기업 경영 이론을 인생 경영에 적용한 책인데 그 책에서 딱 한 번만 하고 이것만 피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인생에서 실족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늘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죠? 우리는 모두 다 나이 들어가죠. 예, 늙어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같은 파릇파릇한 부시는 감정이 안 오시죠? 예, 이게 뭐 내려갑니다. 40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피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발에 이제 기름 이제 뭐죠? 물을 들이시고 물 들이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문제가 참 많죠. 여러분들 저는 대개 90년 정도로 봅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 30, 30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30은 뭐죠? 부모스라의 30년. 예, 가장 좋은 시절이죠. 예, 그다음 중간에 30년은 뭡니까? 대부분 직업 세계에 뛰는 세계죠. 30년. 예, 그다음에 30년은 뭐죠? 은퇴는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직업을 떠난 이후의 세월이 30년 정도 남죠. 예, 그래서 30, 30, 3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0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중간에 30을 코끼리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 대부분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코끼리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조직을 떠나서 이런 생활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벼룩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찰스 샌디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경영 평론가이자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찰스 샌디 씨는 아주 멋진 책을 썼습니다. 코끼리와 벼룩. 이제 코끼리와 벼룩. 우리 모두는 영원히 코끼리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코끼리와 벼룩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또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 현직에 있을 때는 날렸는데 은퇴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에서도 화려하고 또 은퇴 이후에도 화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죠.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 여러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죠? 인생 경영입니다. 인생 경영. 자, 그럼 여러분 인생 경영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뭐죠? 여러분 왜 기업 경영이 필요합니까? 왜 국가 경영이 필요합니까? 왜 인생 경영이 필요합니까? 왜 자기 경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많으면은 경영을 할 필요가 없죠. 그지?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간에 이런 자원이 항상 어떻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희소성이라고 하죠. 예. 희소한 자원 혹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하는 것이 이런 바로 뭐죠? 경영입니다. 그죠? 희소한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하는 것. 그러니까 20대에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하는 방법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에 이런 그 배분하는 방법이 원리는 같지만 방법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연배에 맞게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자원을 아주 잘 배분해야 돼요. 잘 배분하려면 여러분들 일단 뭐가 있어야겠죠?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10년 터울로 계획이 좀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적으로 딱 만났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잠정적인 계획이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됐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 서적을 보니까 자기 사업을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군요. 예, 아주 멋진 말입니다. 누군가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더 짧게 한 30초 안에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에 설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이런 뭐가 되어 있죠? 본인의 인생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대로 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생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계획을 갖고 사는 것. 계획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몸만 분주하면 안 됩니다. 몸만. 물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죠?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 분주해져야 됩니다. 그냥 분주하면 그걸 막 분주한 거하고 머리를 써서 분주한 게 다르죠. 예. 며칠 전에 그 이제 예일대학교의 이런 법과대학의 중국계 교수로서 아주 이름을 알렸던 분이 에이미아 추라는 분이 계시죠. 타이거 마드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태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딸도 아주 잘 키우고 본인도 예일 법과대학 여러분들 교수가 되고 그렇게 아주 날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그분의 인터뷰를 한번 봤습니다. 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 힘든 애기 키우는 일도 잘하고 유태인 남자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다루고 본인 인생도 잘 다루고 하니까 여러분 그 힘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제가 보기에도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면 바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겠다?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조직화하는 능력이. 여러분 조직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경품이 있으면 손 다 드실 건데 그치? 예. 어떻습니까? 조직화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은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게 정답일 수 없지만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살아가는 지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험 치는 실용 지식은 교과서에 많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 과학 공식.
근데 실질로 사는지에는 교과서에 별로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가 악수를 할 때 있죠. 대충 악수를 뭡니까 힘 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전혀 입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악수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 눈을 보고 악수에 힘을 주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아주 악수를 당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엄청나게 인상적이죠. 젊은 분들이 딱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지?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문자로서 정리해보는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그것만큼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간에 조직화하는 능력은 그냥 말이 아니고 자신이 잘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시죠. 편안함과 안정됨. 여러분 편안함과 안정됨.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뭐가 많이 됩니까? 정체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금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불편하게.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안정이나 편안함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의 집무실, 작업실을 불편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기 작업실 이름을 있죠. 불편당이라고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편안함과 안정됨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많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삶에 적절한 긴장감을 부여하자. 여러분들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게임을 좋아합니까? 예, 성적이 달라지잖아요. 예, 게임을 하면 금세 뭐죠? 스코어가 달라지죠. 예, 여러분 말로만 긴장감이 아니고 실제로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도전 과제를 자꾸 자기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작은 도전 과제. 때로는 큰 도전 과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의 그런 약간의 반복됨 이런 부분에서 오는 감정뿐만 아니고 편안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져오는 정체성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멋진 방법도 바로 도전 과제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은 훨씬 좋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은 도전 과제 어떻게 제시를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맨 처음에 공부를 경제학을 가지고 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40대에는 회사를 떠나서 이렇게 활동할 때부터는 실용서, 자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52입니다. 예, 50에 딱 들어와서 있죠.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인문학 분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인문학을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병호의 고전 강독을 1권, 2권, 3권, 4권 냈으니까 올해 내가 볼 때는 5권, 6권, 7권, 8권 한 8권 정도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전에 입문하니까 있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구먼요. 차원이 틀려요. 공부가. 그리고 여러분 고전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니까 모든 지혜는 다 한 방향을 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을 생각할 때는 고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고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고전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개인의 삶에 주관과 잣대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한 거 있죠. 그래서 그 50대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이렇게 주지 않았으면은 생활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체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과제를 계속해서 세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제가 70대 초반이 되신 분들이 중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을 만났는데 중국어 공부를 62세에 시작하셨답니다. 통역을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 가지고 있죠. 그때부터 큰 마음 먹고 여러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한족들하고 직접 말을 하는 거하고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삶의 밀도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그 부분이 있으시면 도전 과제를 제시하셔가지고 항상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알찬 부분 그런 삶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뭐죠? 가벼운 즐거움을 권하는 시대죠. 예, 여러분 아세요? 즐거움의 원천끼리 계속 경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즐거움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그 즐거움이 계속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지?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가장 위대한 저술을 썼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의 원천을 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즐거움의 원천을 참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즐거움의 원천을 살펴보자. 또 즐거움의 원천을 관리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좀 옅은 즐거움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좀 진하고 깊은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는 여러분 어디에 많이 이끌리게 됩니까? 옅은 즐거움에 이끌리죠.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그런 즐거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가능하시면은 그 즐거움의 원천 가운데서도 옅은 부분과 짙고 깊은 부분 사이에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춰 가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균형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깊은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옅은 즐거움은 있죠. 예,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그런데 이런 보시죠. 깊은 즐거움은 즐거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즐거움 자체가 뭘 또 바꾸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도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의 원천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 즐거움의 원천을 좀 더 짙고 깊은 즐거움의 원천을 갖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 나가시면은 일상을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뤘던 그 일상을 다스리는 지혜 가운데 일부분은 조금 마음을 결심을 굳게 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꿀 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앞날에 이런 지혜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하고 또 예, 첫 번째 강의 적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어느 강의보다도 깨알것이로 다 적었는데 조금 이제 복기를 해보는 차원에서 예. 끝나기 전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오늘 소개해야 되는 거 뭐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니까 네, 예, 강의 중에도 골라서. 말씀드렸지만 네, 큰 맘 먹고 다 시작하기보다도 작은 조각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화, 예.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라. 예. 30대에서
될 때하고 또 40대에서 50 그 어감이 다른데 그때 어떤 여성분들은 또 우울증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세월의 변화인데 예.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럼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텐데 예, 그러니까, 또 그러지 못한 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30대, 40대 연배마다 본인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네. 그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근데 삶을 편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은 당혹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 단순히 뭐 늙어간다는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어감에서 주는 또 무게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자서전을 좀 많이 읽으면 예. 왜 그 경험 하나가 또 지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는데 예.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또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예. 네, 아주 시행착오도 줄일 수 큰 부분 있고. 가운데는 자서전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역경 극복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별거 아니죠. 그 자서전을 되게 보면은 네, 그리고 뭐든지 저질러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예. 예, 아무것도 고민만 하고 계획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뤄놓은 게 없잖아요. 예. 네, 딱 한 가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 재무적인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경우는 그냥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거 빼고 네. 그거 빼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남아 있는데 네. 어떤 말씀 또 준비해 행복에 오시고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누구나가 또 꿈꾸는데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40에 피아노 처음 배워도 60세에 이제 독주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가, 나 자신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내 자신에게는 합리적이고 또 관대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뭘 하기에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제 발목 잡고 그러는데 자기 경영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